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쌤이랑 몇 가지 좀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원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돼. 기본 형태는 원자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원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을 원자라고 합니까? 부터 출발을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총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원소라는 개념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소. 여러분들 원소가 뭐예요? 물질을 이루는 성분, 즉 그 입자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입자에 대한 종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든 사복을 입든 잠옷을 입든 여러분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지? 원소들도 전자가 몇 개가 있든 원자 핵은 바뀌지 않아. 알겠지? 이때 그 원자 핵의 종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원소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이 원소라는 것은 결국 해석은요. 원자 핵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원자 핵의 종류를 얘기하자. 그러다 보니까 원소에서 원자를 얘기하든 이온을 얘기하든 크게 이 원자핵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다시 한 번 더. 원자핵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원소에서 원자를 얘기하든 이온을 얘기하든 원자핵은 동일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수소를 한번 얘기해볼까? 여러분들 수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야? 그치, 1번이다, 그치? 그러면 원자핵의 전압이 플러스 1짜리 원자핵이다, 그죠? 이때 전자가 없으면 수소 이온, 전자가 있으면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원자일지 이온일지 몰라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원자일지 이온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수소라는 친구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원소에서 원자를 얘기하자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제 원자라고 얘기를 하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개수의 배치에 따라 전자 수에 따라 원자가 되거나 이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원자 또는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뭐라 부를 거야? 원자라고 부를 거야. 중성일 경우. 알겠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성이 아니야. 플러스 전하를 띄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이온이라 부를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를 아예 못 얻을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수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전자 하나 들고 있는 수소거나 아니면 그냥 수소 원자 핵만 가지고 있는 친구거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를 H라고 쓰기로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이온은 H 플러스라고 두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아마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쉬워서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전자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H 마이너스라는 수소 이온은 아예 없을까? 있긴 있는데 다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혹시 자동차 바퀴 3개로 굴러가는 자동차 본 적 있어요? 없지? 근데 굴러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 처럼 발견될 일은 없지만 있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 알겠지?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없어.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 네, 우리는 기본 이온을, 가장 대표 이온을 먼저 배울 거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이온은 안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이 이온이라는 건
중성만 아니면 다 이온이라 부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온은 그 중에 뭐만 배우자? 대표 이온만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대표 이온만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 잘 갔다 왔니? 다 학교 늦게 마쳤지? 그러니까 다 뭐 2시 좀 지나서 마쳤다대? 일찍 마친 반은 그랬을 거고 늦게 마친 반은 또 늦게 마쳤을 거 아니야. 2시 40분.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끝났어? 너 발표했니? 네. 오. 자, 그래서 다시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소 원자일 수도 있고 수소 이온일 수도 있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이온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애들만 얘기하자? 이제 조건을 추가하자고. 원자는 중성만 만족하면 돼. 알겠지? 중성만 만족하면 우리가 원자라 부를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온들은요.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만 만족하는 친구들을 얘기하자가 아니라 뭐까지 만족하자? 규칙이 있었잖아. 그렇지. 옥텟 규칙까지 만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옥텟 규칙을 만족한 애들만 먼저 배우자 이거야. 이온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한 친구들은요. 여기에 옥텟 규칙까지 만족한 친구들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다시 쭉 이어서 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 주기표 외워야 되는 게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아이고 A를 써야 되는데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C랑 A랑 크기 비슷하게 쓰면 틀렸다 하거든요. C랑 A랑 꼭 크기 구분 조금 더 잘 해주세요.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온들을 배우겠죠. 알겠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단계야? 원소 단계야. 원소들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야. 그럼 얘들이 이제 뭉쳐서 뭐가 되어야 돼? 물질이 되어야 돼.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사실 이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질이라는 거는요, 사실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2가지를 중심적으로 배울 거야. 2가지를. 첫 번째, 일단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할게요. 순서대로. 우리는요, 어떤 원소들이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이룹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어떤 원소들이 어떤 결합으로 물질을 이루게 될까요? 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교과서, 우리 오토에서도 책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거든. 뭐냐? 첫 번째, 이름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헬륨, 네온, 아르곤이에요. 얘들은 결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은요. 이미 중성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만족했을까? 옥텟 규칙도 만족한 친구들이에요. 언제? 얘들이 원자일 때. 알겠지?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이란 친구가 원자 형태로 존재를 하면 이미 물질이다 이거야. 유일한 1원자 물질입니다. 얘들 말고는 진짜 알갱이 하나가 물질인 케이스는 없어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 단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이라고 있잖아? 얘들은 그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생물로 존재가 가능해. 우리는 근데 단세포야. 일단 단세포는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작아야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크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 분의 1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1000분의 1cm예요. 1cm를 1000등분 하시면 그게 세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무시하게 작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원소라는 것들은 원자 또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원자 또는 이온이라는 건 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성질을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성질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 비금속 성분이어야 됩니다. 비금속 성분의 입자여야 되고요. 이때 형태는 원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즉 누구냐? 단 조건이 위에 있었던 헬륨, 네온, 아르곤 제외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비금속은요. 18족 제외입니다. 그러면 18족 제외 스택 가장 유명한 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 쌤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 탄소 같은 애들. 쌤이 짝대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얘들은 결합을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짝대기 그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 HN 짝대기가 몇 개 그어져? 한 개 그어져. 얘기했었다 그지? 그 내용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비금속 성분의 이 원자 형태들은요. 마찬가지 중성을 만족했습니다만 문제는 자 탄소는 전자가 6개예요. 질소 7개예요. 산소 8개예요. 수소 1개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얘들이 뭘 한다고? 결합을 한다고.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란 걸 하게 됩니다. 공간 겹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지? 겹쳤다 그지? 동그라미를 겹쳐서 그 사이에 전자를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주고받을 거야. 이걸 앞으로 공유 결합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공유 결합 물질이라 부를 거고요. 이 대부분이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분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분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라는 말을 보면 비금속 성분들이 공유 결합을 했구나. 그럼 선생님 비금속 성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이 파란색 경계를 기반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금속 성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성분들은 모두 뭐가 가능하다?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단 나중에는 준금속이라는 친구도 배울 거거든. 준하다 할 때 준비하다랑 같은 글자의 준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준금속이라고 얘기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양쪽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는 뭐 동소라든가 규소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얘들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 좀 예외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그럼 중성의 친구가 있었다, 그죠? 얘들은 뭘 할 거예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중성의 이 원자들과 옥텟 규칙에 만족을 하게 되면 비로소 물질이다. 모든 물질은 원소 단계에서는 옥텟 규칙과 중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지만 보통 물질이 되었을 때는 옥텟 규칙과 중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공간 속에 있는 물질들은 다 중성과 옥텟 규칙을 만족했을 거예요. 예외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아직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예외는 잘 안 다뤄. 알겠죠?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외 다루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야 될 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인 거거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론 개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이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온.
자,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을 더합시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은 중성이야, 옥텟 규칙이야? 옥텟 규칙이야. 왜? 쌤이 이온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이온들은요, 중성을 포기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로.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중성을 만족하기로. Cl의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Cl은. 염소 원자는요, 전자가 17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전자 개수가 몇 개였지? 18개다, 그지? 그래서 하나를 얻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 그림 자체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은요,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 쌤이랑 미리 좀 연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 보이니? 이제 보여? 자, 보이지? 자, 여기에 플러스 자리가 있고요. 우리 숫자는 플러스 앞에 써줍니다. 2 플러스 3 플러스 자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결합을 시킬 때는요, 합이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비율은 크기가 1이고 1이다, 그죠? 자, 최소 공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쉬운 최소 공배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와 3 마이너스를 한번 볼까요? 2 플러스와 3 마이너스. 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지? 6이다, 그지? 그러면 2가 6이 되려면 몇 개 필요하지? 3개다, 그죠? 그 다음에 3이 6이 되려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 플러스짜리는 3개가 필요하고요. 3 마이너스는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AL 3 플러스거든요. O 2 마이너스거든요. 결합을 시켜요. AL은 몇 개가 필요하지? 2개. 왜냐면 얘가 3 플러스짜리잖아. 그럼 2개. 그 다음 O는 몇 개 필요하지? 3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간단하지? 자, 그러면 NaO를 한번 준비해볼까? Na는 플러스고요. O는 2 마이너스예요. 그럼 NaO는 몇 개 필요할까? NA는 2개. O는 1개 있으면 된다고.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CaO를 만들어 볼까요? CA는 2 플러스고요. O는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1개 있으면 돼요. 쌤, 2개 안 됩니까? 최소 공배수를 만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4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4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고쳐주기 위해서 11로 집어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2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2 쓰는 일은 없어요.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고쳐주자. 이거는 분자에선 적용되지 않아. 얘는 약분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 이온들을 결합시킬 때는 지금처럼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써주는 게 약속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마저 다 써보면요. 얘 1대1이고요. 얘 2대1이고요. 얘 3대1입니다. 그 다음에 얘 1대2고요. 그 다음에 1대1이고요. 그 다음 3대2가 되겠습니다. 얘는 1대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2대3이 될 거고요. 다시 1대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항상 지금 보시다시피 양이온이 앞에 써지고요. 뒤에 음이온이 써질 겁니다. 알겠지? 양이온이 먼저 써지고요. 음이온이 써져요. 대신에 한글로 읽는 건 거꾸로 읽어주시면 돼요. 산화 칼슘, 산화 나트륨, 그 다음 산화 알루미늄. 선생님, 밑에 써져 있는 숫자는 안 읽어도 됩니까?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온만 연달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도 NaCl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염화 나트륨이야. 한글로 읽는 건 거꾸로 읽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요. 뭘 하냐?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할 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간단하죠? 이온들이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이온들이 결합을 하면 뭘 만족하지? 중성을 만족하게 돼요. 왜? 합을 0을 만들 거거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물질들을 뭐라 부르냐? 이온 결합 물질.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석음이나 이런 친구들 이온 결합 결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보단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주요하게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금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금속의 원자를 준비하겠습니다. 금속 성분의 원자.
금속 성분의 원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지금 원자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겠다, 그죠? 얘는 중성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 이 금속들이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금속들이. 근데 좀 특이한 건 양이온과 음이온도 여기서 결합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결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족하고 있는데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거든.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릴게. 이 금속 원자는요, 결합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생겨요. 특이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는 뭐가 생겨? 자유전자라는, 진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전자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결합을 하면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금속 결합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뭉치는 거야. 뭉치는 게 다야. 뭉치는 게.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옥텟 규칙은 사실 쌤이랑 그림 그려보면서 아시겠지만 이런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속에 전자가 1개, 2개, 다시 8개, 여기도 다시 8개 이런 식으로 채웠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하면서 채웠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금속 결합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전자 궤도 옥텟 규칙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원래는요, 이 전자가 진짜로 이 공간 속에서만 존재를 하거든? 일반적인 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이 공간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울 때도 공간을 겹쳐서 그 전자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 조성하면 안 되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수소랑 겹쳤는데 전자가 여기 안 있으면 돼, 안 돼? 색출된 공간 속에 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공간 속에 있어야 되는 이 전자들이 애초에 자유로우니까 얘들은 옥텟 규칙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좀 특이 케이스야.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얘는 안 다뤄. 근데 종류는 알아둬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다루진 않지만 옥텟 규칙을 무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거든. 그래서 물질로 존재가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콘센트 같은 것들도 있잖아. 여기 봐봐. 자, 제인아. 여기 봐봐. 선 봐봐. 선 보면 우린 뽑아도 되죠? 따로잖아. 결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있던 전자들이 자유전자라고 했다, 그지? 원래는 이 공간에서만 돌아야 되거든? 얘랑도 연결이 돼서 이동할 수가 있어. 뭉치기만 하면 아무리 다른 덩어리라도 결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뭉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금속 결합과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실제로 봐봐. 쌤이 뭐 결합 특별한 거 하니? 안 하지. 근데 전자가 이동하게 돼. 콘센트를 꼽잖아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 금속들은 다 있기만 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전자를 가집니다. 신기하다, 그죠? 한번 생각해봐. 다른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물을 틀더라도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물들이 한 덩어리야, 실제로? 한 덩어리 아니야.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입자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쌤이 얘기했잖아. 18ml 속에 들어있는 물입자의 수가 68개가 넘는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따로 노는 거거든? 근데 얘는 붙이면 같이 놀아. 금속들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얘를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귀찮아서 금속이라고 해요. 다 금속이니까 얘는. 알겠지? 금속 물질. 그 다음에 이온 물질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만 이름이 다 다르죠? 비금속이 모여서 공유결합을 하고 분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배우는 친구가 2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2번이 제일 쉬워. 2번이. 왜?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H는 결합을 한 번만 하면 되고요. C는 결합을 4번 하면 되고요. N은 결합을 3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는 결합을 2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배울 만한 거의 대다수의
이 분자들에 대한 해석은 얘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얘들로부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트 있으시면 지금 쌤이 여기 점선 처리하는 요 영역까지 필기 좀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노트 혹시 없으신 분? 노트? 왜 없어? 아, 제인이는 쌤이 딴 노트 챙겨줄게.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숙제한 거 일단 확인 좀 하게, 쌤한테 책 주시면서,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 오, 힘들었다, 그지? 다 했어요? 오케이. 이진이 얼마나 남았어? 혹시 손도 못 댔니? 거의 다 해가네. 마무리하면 좀 챙겨줘요.